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부진의 이해와 실제에 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부진의 이해와 실제 이 과목은 앞으로 여러분이 듣게 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과목들에 대한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습부진 관련 전문 교사로서 꼭 필요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하는 일, 즉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 요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8월 3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내년도에 실시가 되게 되는데, 즉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된 맥락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력의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미흡이라고 할까요? 학력 수준의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필이면 코로나19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면 수업이 적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조금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논의를 한 끝에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흐름은 그렇다. 이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또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라는 것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내년부터 당장 우리 학교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또 처리 사항들이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아까 명칭이 붙었었잖아요. 자, 그 학생들에는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학습부진을 보일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학생들의 그 유형, 그 다음에 특성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제 학습 장애 학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요 왼쪽의 것은 요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입니다. 요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특수교육 실태 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자세하게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예요.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 중에 가장 많은 집단, 가장 큰 집단이 이제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기가 이제 지적장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가장 큰 집단이 지적장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봤더니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장애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학습장애가 가장 큰 집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학습장애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가장 적게 1.3%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장애 학생 집단이
특수교육 대상 집단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학습장애 학생이 가장 많은 큰 집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대충 보니까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우리나라는 학습장애 학생이 1.3%고 미국은 37.7%예요. 그래서 대략 한 26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학습장애를 규정하는 방식, 진단하고 판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 즉 장애가 심한 학생들 위주로 특수교육이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약간 말하자면 경도장애까지 포함을 해서 특수교육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 점이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 즉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대략적인 유형이라든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제 한꺼풀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려면 뭐니 해도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원인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으면 병원 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약을 처방해 주시나요? 아니죠. 먼저 진단을 하고 원인이 뭐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에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원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까 체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체제적인 접근. 그럼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때요? 잘 화합을 하거나 잘 조합이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균형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원 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지원 체제, 제가 생각하는 학습 부진, 학교 맥락이에요. 학교 맥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습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 체제는 대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 지원 체제가 뭐 유일한 체제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4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필요한 것을 꼽자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뭐 예컨대 뭐 가정의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것은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맥락에서 학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라든지 학습 모드, 즉 학습하는 양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해 주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양화해라. 두 번째, 링크 투라고 되어 있는데 뭐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죠.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아이들의 실생활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실생활과 연결시키라. 물론 실생활에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재현하라. repeat what이라고 되는데 재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뭘 재현하느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화해 줄 것은 이렇게 목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평가 방식, 요거를 다양화해 주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짧은 40분에 어떻게 다양합니까? 이게 현재 21세기의 학교 교육에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요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 흐름을 타지 않거나 요 흐름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도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라고요? 아이들의 실제 문제, 실생활 요것과 접목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뭘 재현하라고요?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어떤 내용을 왜 이런 것이 궁금할까, 왜 중요할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조금 이게 느껴져야 돼요. 체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